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거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중국인 등 외국인들 행동에 도가 지나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아니다 하고 다들 한 번쯤 눈살을 찌푸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단순히 눈살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상황에 따라 혈기왕성한 분에게 제대로 걸리면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붙어 심한 경우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 상황으로 외국인과 시비 끝에 살인까지 났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 드리고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놓치기 쉬운 매너에서부터 현지인에게 멱살을 잡혀도 할 말 없는 행동까지 베트남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억보다도 안 좋은 기억은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 만큼 베트남에서 사소한 것으로 기분 잡칠 없이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가득 남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동남아 국가는 단연 태국과 베트남인데요. 말도 틀리고 서로 다른 나라인 건 알겠는데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남아 국가는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엔 일본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태국이 있을 정도로 국가 간 축구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될 정도로 태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엄청난데요. 베트남은 특히 자국 문화에 대해 프라이드가 무척 강하기 때문에 태국과 비교 자체를 무척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와서 나름 공손하게 인사한다고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는 듯한 태국식으로 인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선 이러한 인사는 일반적인 사당, 가정집, 상가 등에서 신이나 조상을 위해 기도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인사입니다. 태국식 인사를 하면 상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조롱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을 만큼 일상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인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모를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한테 외국인이 멋모르고 중국어 감사 표현이 시에시에를 듣는 느낌과 같이 분명 불쾌함을 주고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충분하므로 베트남에서 태국식 인사는 안 하니만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싶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과 동일하게 고개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태국에서 국왕을 포함한 왕족을 모욕하거나 비판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왕실 모욕죄가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태국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베트남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베트남 영웅 호치민을 모욕하는 경우 국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국가의 이익, 인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로도 일단 한국인이 구속되면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 감옥에서 며칠도 못 버티기 때문에 한국 돈 몇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겨우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나라님도 욕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일반적인 험담 수준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앙심을 품고 녹음을 하거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공안에게 신고를 해서 일단 한번 법으로 엮이면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치민을 욕하거나 공산당 비판과 같은 정치적인 대화만큼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식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꼽는 것은 제사나 죽은 자를 연상시킨다 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평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거나 회식 자리 등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경우 흥이 나서 박자를 맞춘다고 손바닥, 숟가락 등으로 식탁이나 밥그릇을 박자에 맞추어 두들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식기나 식탁을 두드리는 것은 귀신을 불러 불행을 부른다고 여겨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는 경우나 단체 여행 중에 사진 컨셉이나 분위기에 따라 일행과 서로 어깨 동무를 할 수 있고 어깨에 대해 특별한 인식이나 미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영화 신과 함께 잠깐 나오는 집을 지키는 신인 성주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개념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바로 본인 어깨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 중 어깨를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가슴이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사과 없이 가는 것과 같이 베트남 사람들은 누군가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깨 동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볍게 어깨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큰 신뢰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아는 척 한다고 어깨를 치는 경우나 기를 묻는다고 함부로 어깨를 갑자기 건드린 일은 베트남에서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좁은 길에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동일하게 어깨가 부딪힌다면 한국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베트남 사람에게 어깨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중요 부위다 생각하고 특히 어깨 스킨십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일단 싸움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1대1로 싸우기보다는 특이하게도 패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패싸움이 벌어지면 누구 하나 완전히 죽인다는 기세로 우리 중에 꼭 몇몇은 흉기를 들고 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둘 중 하나 여기서 죽고 아예 끝을 본다는 기세로 살벌하게 싸우는데요. 아무리 한국에서 놀았던 덩치가 크던 문신이 있던 말던 17대 1은 영화서나 하는 말이고 쪽수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잠시 현지인을 제압한 것처럼 보여도 앙심을 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와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특히나 베트남은 각자 오토바이가 다 있어 기동성이 좋아 10분도 안 걸려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을 즉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곧 지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통 현지에서 택시 요금 문제, 상인들의 바가지나 술자리 등에서 왜 쳐다보니 많이 하며 현지인과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더 잘 산다고 해서 현지인들을 깔본다거나 내가 손님이라 갑이라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나이를 불문하고 아랫사람 다루듯 짜증을 내거나 정색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참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인이 아무리 부자고 잘났던 간에 너네는 외국인일 뿐이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에 그런 상황을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요. 현지인과 사소한 다툼이 생긴 경우 너 오늘 잘 걸렸다,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하고 덤빌 것이 아니라 먼저 I'm sorry나 베트남 말인 실로이라고 말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비에서 싸움으로 이어지면 단순히 주먹이나 발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현지인들은 흉기를 드는 경우가 많아 자칫 큰 부상이나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다친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응급처치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건 역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지 경찰인 공안 역시 믿을 게 못되며 상황이 어찌되었던 결국은 자국민 편을 들기 때문에 공안의 보호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공안은 외국인이 죽거나 누가 봐도 평생 장애를 발생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에 개인 간의 시비나 싸움에 관여 자체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가급적 참아 현지인들과 시비가 붙는 것을 특히 피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이라 내가 한국말로 욕을 해도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날 때면 베트남에서 현지인에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혼잣말로 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현지인들 역시 웬만한 한국 욕은 다 알아듣는다는 것을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만약 일본인이 일본어로 욕하면 못 알아듣겠지 하고 어디 가서 한국 사람한테 빠가야라고 말한다면 옆에서 날라차기가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한 광경이 아닌데요. 생각보다 베트남에서 한류 파워는 엄청납니다. 한류에는 K-팝과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 흔히 쓰는 강아지를 부르는 욕이나 숫자 10이 포함된 욕은 베트남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한번 욕을 하면 주변에서 바로 쳐다볼 정도입니다. 특히 20대를 비롯한 베트남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많이 접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 욕은 일반적인 상식이며 무조건 다 알아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이라고 모르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에 감정이 상한다고 욕을 한다면 바로 큰 싸움이나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 한국말로 욕만큼은 절대 금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베트남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에게 헌팅을 하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남자라고 소개를 하고 몇 마디 말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10중 8구 현지 여성들의 눈에 하트가 나오고 처음 본 한국 남자를 쉽게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직접 와서 유튜브처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사전에 돈을 주고 연출을 부탁하지 않는다면 유튜브 속 영상과 실제는 많이 다름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한국에서 헌팅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베트남에 오면 현지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무리하게 대시하는 한국 남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끼리 짧은 여행 일정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오늘은 하늘이 북쪽나도 성공해서 무조건 같이 놀아야 돼 하는 부담감과 조급함에 평소 잘 쓰지 않는 어색한 멘트와 부담스러운 행동이 나오기 쉬운데요. 또한 어색함을 극복하고자 맨정신보다는 술 기운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적이고 과한 행동이 나오기 쉽고 더운 날씨에 한국보다 훨씬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넘어간다면 괜찮겠지만 상대방이 내 요청을 거절해서 기분 나쁘다고 처음 본 사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서 현지 여성과 시비가 붙는다면 주변 현지인들에게 바로 폭행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거리 헌팅은 절대 위험한 행동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최근 결혼 종료기에 베트남 여성들이 워낙 한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 현지 남성들은 자국 여성을 한국 남성에게 빼앗긴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요. 안 그래도 평소 한국 남성에 대해 안 좋은 감정으로 거르고 있던 차에 자기 동네에 온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만 보고 삘받아 어설프게 헌팅을 시도하다 시비가 붙어 현지 여성이 만약 주변에 도와달라고 비명이라도 지른다면 그 즉시 나는 한국에서 온 파렴치한 불량배가 되는 것과 동시에 주변 베트남 왕자님들에게 둘러싸여 심각한 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려 상대가 죽을 것 같거나 부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면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아 처벌을 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베트남에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 남자라면 현지 여성들이 호감을 보인다는 상상은 버리시길 바라며 정 현지 여성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일반적인 거리보다는 좀 더 밝은 분위기인 관광지에서 최소 베트남어로 인사나 간단한 표현으로 현지 여성에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임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을 대표한다 생각하고 항상 예의 바른 태도로 처음 본 사이에 과도한 스킨십 역시 피하셔야 하는데요. 나는 10번 들이대서 10번 실패해도 상관없다 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 역시 꼭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미소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베트남 여성과 친구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확신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 사건으로 휘말리는 리스크 자체를 없앨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서 베트남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없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만 가득 남기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해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